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전망한 대로 올해 우리 경제가 3% 성장을 할 경우에 내년이면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전 세계 29위인 순위도 이탈리아를 추월하고 27위까지 뛸 수가 있지만 대내외 경제 상황의 변수 또한 많은 상황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는 27,500달러, 세계 29위에 해당합니다. 정부 전망대로 경제가 성장해도 올해도 1인당 GDP가 29,000달러에 머무르며 12년 연속 2만 달러대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3만 달러를 넘고 순위도 27위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재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총 27개국, 스위스와 노르웨이가 7만 달러대로 인구가 적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하면 가장 높습니다. 프랑스와 일본, 이탈리아 등도 모두 3만 달러를 넘긴 가운데 우리나라가 3만 달러대에 진입하면 경제 전망상 이탈리아보다 앞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정부가 내놓은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 3% 달성이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정부는 내년까지의 성장률을 3%로 가정하고 올해와 내년 경상 성장률을 각각 4.6%와 4.5%로 추산했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3% 성장이 가능하려면 우선 가계의 소득이 늘고 이를 통해 늘어난 수요를 바탕으로 기업의 투자까지 촉진되는 소득주도 성장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돼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 개막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장마와 폭염 탓에 밥상 물가가 심상치 않다는 건 매일 느끼고 있는 일이죠. 이 때문에 서민들의 한숨은 계속되는데 장보는 서민뿐만이 아니라 골목상권 상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김장현 기자가 그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폭염과 장마 탓에 자고 나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 한숨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얼갈이를 사러 나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버섯 종류 사가지고 시장 봐서 들어가려고요. 그런데 연일 오르고 있는 물가는 장 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폭염과 폭우로 직격탄을 맞은 채소와 과일은 값도 폭등했지만 물량 자체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네는 이게 이제 소규모다 보니까 그 많은 거를 경매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단계 밑에 그 가락시장에서 경매 받아서 하는 사람들 걸 띄워오니까 또 가격이 차이가 지죠. 같은 물가 상승 충격이 생겨도 대형 유통업체와 골목 상권이 받는 영향은 차이가 큽니다. 대형마트는 직거래 등의 방식으로 대량의 물건을 싸게 확보한 뒤 촘촘한 유통망을 통해 공급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때 가격을 같이 올리는 대신 물가가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이윤을 줄여 버티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반면 소량을 도매시장에서 떼오는 골목상권 가게들은 오른 물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원하는 품질의 물건도 조달하기 어려우니 장사가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변변한 냉장고조차 없어 폭우에는 습한 대로, 폭염에는 더운 대로 버티는 것도 많은 실정입니다. 현 추세대로라면 밥상물가 고공행진은 추석 때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물가 안정만큼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이 최근 3년 평균치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공기관 신규 채용 규모는 9,739명으로 기획재정부가 올해 1월에 발표한 상반기 목표치보다 55% 이상 모자랐습니다. 당시 올해 전체 신규 채용 목표 인원은 19,862명이었지만 상반기 채용 실적은 목표보다 6.9%포인트 떨어진 49%에 그쳤습니다. 분기별 신규 채용의 경우 올해 1분기에 5,140명, 2분기에 5,960명을 뽑겠다고 했지만 공공기관들은 각각 5,046명, 4,693명을 채용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취업준비생 10명 중 7명은 취업준비 때문에 연인과 이별했거나 연애를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포털 인크루트는 이번 달 2일부터 12일까지 대학생과 취준생, 직장인 회원 964명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때문에 포기한 것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여행이나 친구와의 만남, 건강, 취미 생활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포기한 이유로는 금전적인 이유가 가장 많이 꼽혔고 취업 후에 다른 것에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답과 주변 시선에 눈치와 압박을 받는 등 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인터넷 메신저로 업무 지시가 내려지는 게 일상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카톡 야근, 24시간 메신저 감옥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인데 정부가 연말까지 실태를 파악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기업 사무실입니다.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업무 지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밤 10시 이후에는 이런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회사가 작년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심야 업무 지시를 한 상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기 때문인데 직원들의 반응이 좋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습니다. 퇴근 이후에 업무 카톡이 올 거라는 불안감 없이 정말 퇴근한 느낌으로 개인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고요. 그래서 오히려 업무 효율도 더 올라가서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이 회사처럼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퇴근 후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곳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CJ는 6월부터 퇴근 후나 주말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업무 지시 금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광명시도 업무 시간 외 카톡 금지, 퇴근 10분 전 업무 지시 금지를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조직 문화 특성상 확산이 쉽지 않자 정부와 국회도 이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연말까지 실태 파악 후 지침을 마련해 기업들의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근로감독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국회에서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발의됐습니다. 퇴근 후 회사와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법 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문화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전관예우라고 하면 흔히 법조계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에도 고위 경영진 임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상임 고문에 위촉되는 또 다른 전관예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람 자르기를 하면서 고위 경영진은 쉽게 고액 연봉자로 재취업하고 있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대형 시중은행의 한 은행장은 임기를 마치고 2주 뒤 금융지주사 대표로 사실상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2주간 쉰 게 아니었습니다. 은행장 임기가 끝난 다음 날 은행 상임 고문으로 위촉돼 하루 100만 원꼴 보수는 물론 차량과 운전기사도 제공받았습니다. 보험 증권업계에서도 이런 관행은 여럿 있었습니다. 한 생명보험사 전직 사장은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반 동안 3억 3천만 원을 받으며 상임 고문역에 있었고 한 손보사는 전직 대표이사를 고액 연봉을 주고 다시 취업시킨 게 3차례나 됐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대형 증권사와 금융지주사나 증권사들에서 비슷한 전관예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점포 줄이기로 사람 줄이기에 여념없는 금융사들이 최고위 경영진들에게 막대한 혜택을 손쉽게 줄 수 있었던 건 대표이사 전결만으로 고문을 위촉하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문력이라면 공모라든가 이사회 의결과 같은 투명한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상당한 보수를 주는 상임고문 위촉은 이사회 의결을 거칠 것을 금융사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강한 제재 없는 권고만으론 고질적인 금융권 셀프 채용 관행이 쉽게 사라지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우리나라 건설 수지 흑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6월 건설 수지 흑자는 31억 3,890만 달러로 작년 상반기보다 22.8% 줄었습니다. 건설 수지는 우리나라가 해외 건설로 번 공사대금 등의 수입액에서 현지 자재 구입액과 임금 지급액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 상반기 흑자 규모는 반기 기준으로 2006년 하반기 30억 2,060만 달러 이후 10년 6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수지 흑자 감소는 국제유가 하락으로 중동 지역 산유국의 대형 공사 발주가 대폭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직장인 100명 가운데 42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공개한 임금 근로자의 직장 안정성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는 근로자 비율은 57.6%로 2년 이상은 38.2%, 3년 이상은 28.4%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10년 이상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10.5%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3년 이상 고용 유지율이 여성보다 4에서 5%가량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 고용 유지율이 33.4%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 상장사들의 중간 배당금 총액이 3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일 기준으로 중간 배당금을 결정해 공시한 12월 결산법인은 코스피 시장 26곳과 코스닥 시장 7곳 등 모두 33곳으로 지난해 27개사보다 6곳이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중간 배당금 총액은 코스피 3조 710억 원과 코스닥 171억 원으로 모두 3조 88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135억 원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상장사들의 중간 배당금 급증은 상반기 실적 호조와 함께 새 정부 출범 뒤 주주 환원 정책에 힘이 실렸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어딘가에서 적은 보수를 받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 정보도 부족하고 그나마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서 위험하거나 또 심해하는 아르바이트가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짜 알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알바천국이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알바천국에 올라온 채용 공고 176만 8,784건을 분석해서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 탑 10을 발표한 건데요. 과연 어떤 아르바이트가 알짜 알바로 뽑혔을지 궁금하시죠? 네, 귀가 솔깃해지는 정보인데요. 도대체 어떤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시급을 높게 받는 걸로 나타났나요? 네, 먼저 10위는 여행 가이드입니다. 평균 시급이 8,535원이었는데요. 이 여행 가이드는 모두가 알다시피 여행사에게 일을 받아서 호텔이나 숙박, 식사 등과 같은 여행에서 필요한 편의사항과 여행 정보를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4에서 5일간 연속으로 일을 해서 튼튼한 체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고 또 함께 동행한 관광객에 따라선 시급 외에 팁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수입도 받을 수 있는 알짜 아르바이트인 셈이죠. 네, 그렇네요. 현재 최저 시급이 6,470원이니까 약 2,000원 정도를 시간당 더 많이 받는 셈인데요. 저도 패키지 여행을 가면 때때로 친절한 가이드에게는 따로 수고비를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만큼 자기가 하는 만큼 벌 수 있는 일이니까 성취감도 꽤 높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체력과 돌아다니는 것에는 자신이 없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께는 9위에 오른 다른 직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방문 학습지 교사인데요. 시급은 여행 가이드보다 다소 높은 8,700원입니다. 방문 교사의 경우 담당 지역을 배분받은 다음에 지역 가정집에 방문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죠. 가정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에 실외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할 필요가 없고요. 대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딱 걸맞는 아르바이트입니다. 네, 그렇네요.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자기 시간을 활용하고 싶은 여성들에게는 특히 좋은 아르바이트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방문 학습지 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만두고 또 새로 시작하는 학생들 때문에 유동적이잖아요. 그런데도 월급은 고정적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한 과목에 따라서 방문하는 횟수와 급여가 다른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국영수와 같은 인기 과목은 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다 높은 시급과 일의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8위에 오른 아르바이트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입시 보습학원의 보조 직원입니다. 인기가 높은 보습학원의 경우에는 이 전임 강사가 일일이 학생들을 챙기거나 자료를 정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조 직원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 학생들의 관리나 자료 정리, 문서 타이핑 등 이 바쁜 학원 전임 강사의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특별한 경력이 필요가 없어서 대학생들이 단기 아르바이트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시급도 8,740원으로 높은 편인데다가 본인이 원하는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허용해주는 학원들도 있어서 학원비도 아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득 알바 7위 역시 외국어나 어학원에서 조교나 사무보조를 하는 직원이 꼽혔는데요. 하는 일은 입시 보습학원과 비슷하지만 약간의 어학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시급이 8,754원으로 보다 높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업무량이 수업 전후로만 몰려 있어서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학원에서 하는 아르바이트가 꽤 고소득 아르바이트로 뽑혔네요.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취준생이나 대학생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6위에 오른 아르바이트는 설문조사, 리서치 요원이었습니다. 시급은 8,829원으로 소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집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경력이 높아져서 고객 응대가 더 수월해지면 시급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꽤 시급이 높은 편인데 다음 순위 직업의 시급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이제 5위부터는 시급이 9,000원대로 진입합니다. 바로 9,374원의 시급을 받는 퀵서비스 택배인데요. 업무량도 많고 위험성도 커서 극한 알바로 불리기도 하죠. 하지만 경력이 없어도 튼튼한 체력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 있는 일자리라고 합니다. 네, 일단 9,000원대 아르바이트가 흔하지 않은데 이 체력이 되는 남성들에게는 인기가 있는 직업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또 4위 역시 9,000원대 시급을 받는 알바인데요. 이번엔 튼튼한 체력보다 명석한 두뇌가 요구됩니다. 바로 9,524원을 받는 개인지도 과외 선생님인데요. 대학생이 특히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지만 부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죠. 최저임금보다 최소 1.5배 이상의 시급을 받을 수 있는 데다가 업무 강도에 비해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인기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딱히 해당 분야에 지식이 없으면 가외 알바는 섣불리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3위에 오른 직업은 누구나 가능한 직업이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건가요? 네, 3위는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워드 작업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3위에 올랐습니다. 시급은 9,805원으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워드 등의 프로그램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건데요. 특히 아이를 보는 주부들에게 재택 가능한 알바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꽤 괜찮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벌써 9,805원인데 2위는 더 많은 알바비를 받나 봐요. 네, 이제 드디어 만원대입니다. 바로 시급 1228원을 받는 나레이터 모델입니다. 행사장에서 MC를 보거나 상품 설명, 거리 홍보 등을 하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장시간 서서 일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시급이 높은 편이라서 젊은 여대생들에게 인기랍니다. 대망의 1위 역시 2위와 비슷한 피팅 모델입니다. 시급은 11,541원으로 쇼핑몰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경력이 없어도 시급 1만에서 2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특히 탑 피팅 모델의 경우 두세 곳의 쇼핑몰에서 복수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경력만 인정된다면 한 달에서 400에서 500만 원을 버는 경우도 많아서 최고의 알바로 뽑힌 겁니다. 네, 섣불리 도전할 수 없는 알바이지만 고소득이라는 말에 한 번쯤은 도전해보고 싶은 알바네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아르바이트에 가장 끌리셨나요? 내년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까지 열악한 시급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르바이트 중 하나에 도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투데이 데이터 뉴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